여러분도 혹시 작은 실패에도 와르르 무너지는 자존감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는 늪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도 때로는 외부의 부정적인 평가나 우리와 남을 비교하는 시선 때문에 스스로를 비하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진짜 불행의 씨앗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바로 나는 이 난관을 극복할 능력이 없다고 속삭이는 낮은 자기 효능감에서 생겨납니다. 이 자기 효능감은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가 강조했듯이 우리가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실패를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능력 자체가 부족해서 일어난 고정된 결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게 만들고 작은 실수에도 마치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우리 안에 자기 비난의 목소리를 멈추고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재해석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윗입술과 입천장이 갈라진 구순 9개월을 가지고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툰 발음과 남다른 외모 때문에 또래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으며 자라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다른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녀는 점점 자신을 미워하게 되었고 세상과 마음의 거리를 두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녀의 선생님이었습니다. 해마다 진행되는 청력 검사 시간, 아이들은 교실 문에 서서 선생님이 속삭이는 말을 따라 말해야 했습니다. 놀림을 받을까 두려웠던 소녀는 일부러 잘 들리지 않는 귀를 선생님 쪽으로 돌렸습니다. 혹시나 실수할까, 혹시나 또 웃음거리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선생님이 속삭인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 따뜻한 한마디는 소녀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놀림과 비난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선생님의 속삭임은 처음으로 온전하게 사랑받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의 외모를 비관하며 남을 밀어내던 삶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소녀의 삶을 바꾼 선생님의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이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언어적 설득의 가장 강력한 형태이자 상처 입은 자에게 던져진 전적인 수용의 메시지였습니다. 놀림과 비난에 익숙했던 아이에게 선생님의 따뜻한 속삭임은 처음으로 나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온전한 사랑의 감정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소녀의 자기 효능감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긍정적 대리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실수를 하며 때로는 흉터도 가진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귀하게 여기는 시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비평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비난의 목소리 대신 소녀를 응원하던 선생님의 따뜻한 속삭임을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바꿔야 합니다. 괜찮아. 이 정도 실수쯤은 누구나 해.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매일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는
거대한 목표를 세우는 대신 아주 작은 성취 경험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이는 마치 낮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며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팔굽혀펴기 5개, 영어 단어 3개 외우기와 같은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설령 실패하더라도 이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판단하고 전략을 수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실패를 능력 부족이 아닌 전략 수정의 신호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성공들이 쌓일 때 우리의 뇌는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증거들을 차곡차곡 수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효능감 회복의 가장 강력한 원천입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극복 과정을 지켜보는 대리 경험 또한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회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그들의 긍정적인 행동과 결과를 관찰하며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나 완벽한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우리의 가치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실패는 언제나 고통스럽지만 철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서사를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겪지 않은 씨앗이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실패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언인 것입니다. 실패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피드백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스스로에게 관대해지세요. 실패했을 때 자신을 다그치는 대신 다정하게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실패를 피하는 삶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용기 있는 삶인 것입니다. 결국 힐링은 스스로를 믿는다는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닌 행동으로 이어질 때 시작됩니다. 그 믿음은 작은 실천에서 자라나며 우리 삶을 조금씩 따뜻하게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소녀의 이야기가 전하는 가장 큰 울림은 단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수용이 인생을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이 선생님이었듯 이제는 우리 자신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안의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다정하게 바라보며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이자 삶을 이끄는 코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곧 행동할 수 있는 실천력으로 이어집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회복과 성장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며 머뭇거리는 대신 일단 시작하고 부족하면 수정한다는 행동 지향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계획이 90% 준비되었더라도 일단 10%의 행동부터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설령 실패가 반복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 즉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가장 단단한 갑옷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시다.